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검찰에 출석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출석 당시랑 법원 출석 당시 모습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퇴직때 김문기 소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에 갈 때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법원에 갈 때는 말을 아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비판 상대지만 이 법원은 그 심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미 이 대표가 공정하지 못한 정치 검찰이라고 규정한 이제 검찰과 달리 법원은 이 대표에게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또 다시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만배 씨를 모른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했죠. 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검찰 안팎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사안을 교묘하게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선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김만배를 만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며 이 개인적인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서 네네. 이 대표의 얘기와는 조금 발언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몰랐다라는 말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언급이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은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침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죠.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말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나는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 도단 아닙니까? 검찰의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숨진 김문기 처장과 유 전 본부장은 각각 건설회사 직원과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2008년부터 알게 됐고 그 뒤에 이 대표를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가까이서 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김 처장을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등지게 한 계기가 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달 31일에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할 예정인데 그때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여러 개인데 이 중 이번 사건의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만큼 이제 선고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나 성남FC 의혹 같은 사건에 비하면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거나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은 인터뷰와 국정조사에서 이제 공개된 발언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언 사실은 명확한 만큼 남은 쟁점은 이 발언들의 의미와 그리고 이 발언들의 의미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는 해석 정도만 있는 겁니다.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는 이 올해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여부가 확실히 결정돼 있으니까 해석만 남았다 이건데 하지만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파장은 무척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네.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대표가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차기 대선 레이스의 지각 변동이 예상될 수 있겠죠. 또 사건과 관련된 선거에서 받은 보조금도 반납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민주당이 반납해야 하는 대선 기간 보조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하긴 뭐 선거법은 또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하고요. 당연히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영향이 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유죄가 나오게 되면 총선에 불리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당대표 사퇴 압박 등의 후폭풍에 쌓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재판은 그 시점에도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총선 전국에서 이 대표에게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추적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